다시 돌아왔죠. 안녕하세요. 조유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녹음에 참여하지 못했고 유성훈 씨가 혼자 진행을 했는데 역시나 제가 이제 빠져 있는 동안 요 분한보를 잘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러 항의 메일과 댓글 이런 것들을 좀 받았고 도대체 조혜지가 어디 갔냐? 조혜지를 녹음에 빨리 불러와라. 이런 코멘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들을 조금 반영해서 제가 다시 돌아왔고 오늘은 이제 반대로 유성훈 씨가 출장을 가는 바람에 제가 혼자 호스팅을 하게 됐고 사실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저희가 독일에서 이 분한보를 진행하던 시절 2014년, 15년, 16년 이 시절이죠. 완전 호시절. 예. 그때는 제가 사실 혼자 진행을 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분한보가 어떻게 보면 추진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상승세로 치고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조금 더 목소리가 좀 더 안정적이고 진행 자체가 퀄리티가 좀 이제 유성훈과는 차이가 난다. 이런 피드백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자,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분한보로 다시 복귀를 했고 10라운드 리뷰 그리고 11라운드 프리뷰를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라운드는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 보면은 2변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추락하는 우니온 베를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첨과 마인츠가 드디어 이제 10경기 만에 이번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라운드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경기였죠. 데어 클래시커, 더 클래식. 도르트문트와 이제 뮌헨의 경기가 있었는데 도르트문트의 이제 홈인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뮌헨을 맞아서 0대4로 아주 깔끔하게 발렸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연패 늪에 빠진 슈투트가르트가 있고 또 프랑크푸르트에게 0대3 패배를 당한 우니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등권까지 거의 떨어진 상태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제 분데스리가의 재미죠.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이 팀들의 시즌마다 막 휘청휘청하는 그런 재미 이런 게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지금 챔피언스리그를 뛰면서 분데스리가에서 강등권에 들어간다. 이게 이런 것들이 분데스리가를 보는 재미다. 이제 속어로 먼 밥들이 이제 싸우는 게 제일 재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재미가 분데스리가에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10라운드에서 몇 경기만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더 클래식이죠. 분데스리가의 클래식, 데어 클래시커에서 이제 도르트문트 뮌헨 경기 진행을 했었는데 경기 초반에 이제 뮌헨이 기선을 잡았습니다. 우파 메카노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는데 그 이제 경기 초반에 3분이었나요? 4분 만에 자네가 이제 코너킥을 올린 거를 우파 메카노가 골로 연결을 시켰는데 이때 이제 뭐 상황을 좀 보면은 그 도르트문트의 수비수인 슐러트백을 조금 살짝 구워 삶은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막 실실 웃으면서 약간 상대방의 그 넋을 빼놓고 실책을 유도하면서 바로 코프소처럼 그냥 갖다 박아가지고 우파가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헤이케인이 이제 또 한 번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0대4로 이제 뮌헨이 승리를 하게 됐는데 사실 돌문 같은 경우는 0대2 상태가 됐을 때 하나 넣긴 했어야 돼요.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나마 이제 개간로죠. 신 로이스가 그나마 팀을 이끌면서 좀 분전을 했었는데 이제 0대2 상태에서 골을 빨리 못 넣으니까 이제 한 골 더 먹는 시점에서 이제 나락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뮌헨에서는 골은 이번에 뭐 넣지 않았지만 기가 막힌 패스들을 많이 만들어낸 자네를 칭찬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르로이 자네 같은 경우는 10경기 뛰면서 전 경기 출장 중이고 리그 경기에는 올 시즌에 지금 벌써 8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5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키커 기준으로는 리그에서 지금 유일한 1점대의 평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이제 1점부터 5점으로 보통 평점을 매기고 1점이 이제 가장 좋은 점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르로이 자네 같은 경우는 1.9점으로 지금 기라시보다도 더 높은 평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보다는 확실히 이번 시즌에 좀 성숙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여유가 있는 플레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순간적인 스피드라든지 아니면 발재간 그리고 킥, 정확한 킥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해리케인은 2경기 연속 이제 또 해트트릭 기록을 하면서 10경기 만에 지금 15골을 넣었습니다. 득점 단독 선두에 나섰고요. 아무래도 지금 기라시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고 요나스 빈트가 좀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케인이 이 우위를 좀 점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PL 시절이랑 마찬가지로 득점뿐만 아니라 패스 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벌써 어시스트 5개를 기록을 하면서 리그에서는 많은 선수들과 함께 공동 2위를 지금 하고 있고 이번 시즌에 뭐 결국에는 이대로 흘러간다면 리그 최고의 선수로 시즌을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뮌헨 같은 경우는 역시나 좀 토마스 밀러와 해리케인이 공존하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좋겠다. 뭐 물론 아직 밀러가 제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항상 이제 말씀드려 왔었던 밀러가 이제 볼을 잡았을 때 케인의 위치 혹은 케인의 롤 이런 거에 대해서 토마스 투헬 감독은 빨리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뮌헨 같은 경우가 지금 포워드진을 보면은 거의 뭐 유럽 내 최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격을 이끌어 가야 되는 토마스 밀러와 해리케인이 공존할 수 없다면 조금 시너지가 반감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대다수의 경기 시간을 토마스 밀러 없이 케인이 혼자 풀어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시알라가 조금 더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물론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시알라가 더 많은 활약을 했어야 되는 시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무시알라 조금 아쉽다. 근데 포텐은 여전히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킹슬리 코망은 최근에 컨디션이 좋기는 한데요. 이 슈팅할 때 세모발 요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 이외에 이제 패스 같은 것들은 조금씩 정확도를 이제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돌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돌문 원정이 상대팀에게 그렇게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 경기장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가져오는 이 도르트문트의 홈에서의 기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원정길에서 이렇게까지 요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돌문이 이제 조금씩 또 지난 시즌의 폼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돌문은 빠르게 좀 골게터들이 분발을 좀 해줘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대2 상태에서 하나만 넣어줬으면 이렇게 막 무너지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골 결정력이 없다 보니까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다음에 한번 좀 돌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호펜하임과 레버쿠젠 경기, 이번 라운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맞다이 경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호펜하임 홈에서 레버쿠젠이 2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좀 재밌게 봤었던 대결이 플로리안 비어츠 그리고 이제 막스 바이어, 이게 어떻게 보면 차세대 이제 독일 축구의 아이콘들의 대결이죠. 막스 바이어 같은 경우는 02년생이고요. 현재에서의 나이는 이제 21살이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지금 U21에 소속이 되어 있고 올 시즌에 지금 6골에 어시스트 4개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펜하임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 전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에 이제 힘입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위 테이블에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끌고 있는 게 막스 바이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플로리안 비어츠 같은 경우는 03년생이죠. 올해 현지 나이로는 이제 20살이고 이미 A 대표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이제 3골을 넣었고 어시스트는 4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숫자로만 보면 사실 다소 약해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올 시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레버쿠젠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특히나 공격진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필요한 역할을 해주면서 중심을 잘 잡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약간 뮌헨에 보면은 자네도 마찬가지지만 볼을 잡고 이렇게 한두 명 쉽게 벗길 수 있는 선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는 팬으로서 보는 재미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어츠와 바이어의 이제 선의의 경쟁 이런 것들 좀 앞으로도 계속 볼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또
레버쿠젠의 특급 왼발이죠. 그리말도의 골이 이제 2번 폭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기가 막힌 슈팅을 전반에 한번 후반에 한번 이제 만들어냈고 골로 이제 연결을 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그리말도도 킥 마스터죠. 그래서 하이덴하임의 이제 킥 마스터 얀 니클라스 베스테와의 어떤 왼발 키커 간의 이제 대결 이런 것도 이번 시즌 계속 볼만한 어떤 스토리라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말도는 이제 아시다시피 바르샤의 이제 라마시아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킥을 잘 찹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라운드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경기는 하이덴하임과 슈투트가르트. 이게 그러니까 그 저희가 몇 번 얘기하기는 했는데 이게 하이덴하임 원정길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이덴하임의 그 위치를 보면은 이제 남쪽으로는 뮌헨이 있고 북쪽으로는 이제 뉘른베르크. 그래서 그 가운데쯤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뭐 독일 전체로 보면 이제 좀 남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 하이덴하임이 지금 홈 경기장으로 쓰고 있는 게 보이트 아레나인데 보이트 아레나가 수용 정원이 1.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0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고 요 정도 규모면은 거의 분데스리가 뭐 이제 뭐 3부, 4부 뭐 이 정도의 경기장들이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유정은 씨가 예전에 말도 했는데 지금 이게 고도가 555m에 위치한 스타디움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데스리가 경기장 중에 가장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뭐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보통 이제 그 해발 고도라고 하는 이 0에서 시작해가지고 100m씩 올라갈 때 기온이 한 1도 정도씩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미 뭐 500m, 550m 위에 있으니까 아주 못 느낄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뛰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제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게 뭐 좀 영향을 진짜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투트가르트가 2대0으로 하이덴하임에게 이제 덜미를 잡혔죠. 그 참고로 지금 이 보이스 아레나의 보이트는 이 독일 하이덴하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고 뭐 에너지 원자재 뭐 이런 거 관련된 뭐 대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운송업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경기 내용으로 보면 슈투트가르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비에서는 안톤이 계속 이제 좋은 선방들을 보여주면서 선방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좋은 수비들을 해줬고 어떻게 보면 페널티킥도 0대0 상황에서 먼저 얻었어요. 근데 이제 은분파가 그거를 그냥 미친 듯이 날려버리면서 이제 살짝 이제 기세가 좀 꺾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이덴하임이 계속해서 코너킥으로 골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얀 니클라스 베스테가 이제 코너킥으로 계속 좋은 킥들을 골문 앞까지 배달을 해줬고 결국에는 열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좀 말렸고 그러던 중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안톤이 거의 이제 실책을 하면서 이 경기를 좀 그르치게 됐죠. 그러면서 골을 또 내주면서 2대0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3위에 마크가 되어 있고 기라시가 지금 2경기 지금 빠져 있는데 빨리 지금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기라시가 없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포워드로 또 나섰죠. 네. 그리고 교체로 나갔습니다. 두 팀 다 사실 11라운드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는 이제 돌문을 맞이하게 됐고 하이덴하임은 뮌헨 원정길에 이제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는 사실 올 시즌 처음 승격해가지고 초반에는 굉장히 약팀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에 또 상위권의 슈투트가르트 잡아내면서 좋은 모습 계속 지금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라운드로 넘어가서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가 뭐 항상 마찬가지로 9경기지만 경기가 제가 이제 혼자 커버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셴글라드바흐와 이제 볼프스부르크 경기로 11라운드 시작하는데요. 지난 시즌에 마지막으로 붙었을 때는 네이선 은고모죠. 고모. 외고모가 은고모의 이제 분데스리가 데뷔골이 터졌었죠. 그리고 지금은 팀을 떠났지만 말커스 튜랑 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글라드바흐가 홈에서 볼프스부르크를 잡았었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리그 경기였었고
근데 이제 글라드바크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에서 10라운드에서 이번 시즌 1대 3으로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앞서 있다가 후반 막판에 이제 동점골 허용하면서 3대 3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기세는 지금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 팀의 사기는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 볼부도 사실 마찬가지로 브레멘과 맞서서 지난 라운드에서 꽤 재밌는 경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2대 2로 무승부로 끝났고요. 그래서 두 팀 다 지난 라운드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요번 라운드에서 서로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사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떻게 좀 펀팩트가 뭐냐면은 글라드바크가 지난 7번의 리그 경기에서 볼부를 맞이해서 한 번도 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전적은 글라드바크가 상대 전적에 상당히 앞선다. 그래서 멘션글라드바크 기준으로 3승 4무로 굉장히 앞서 있는 상태고, 또 홈에서도 4경기 동안 지지를 않았는데 2승 2무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볼프스부르크가 뭐 전체 전적에서는 22승을 따내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지난 10라운드에서 3연패를 드디어 이제 종결을 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4경기째 승이 없는 상태고, 특히 이제 원정에서는 4연패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최근에 지난 시즌과 뭐 이번 시즌 해서 사실 원정에서 그렇게 볼프스부르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뭐 선수들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재밌는 또 내용들이 좀 있는데, 멘션글라드바크의 이제 율리안 바이글이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최근 6경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4승 2무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볼프스부르크의 그 리들 바쿠가 이제 글라드바크 상대로 지난 8경기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근 전적은 글라드바크가 좀 좋고, 근데 이제 볼부가 역사상으로 보면은 글라드바크에 조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즌 지난 라운드에서 나란히 이제 무승부를 기록한 팀들이 완전 토투토로 그냥 치고 받아버리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하이덴하임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뮌헨 같은 경우는 대여 클래시커에서 돌문을 0대 4로 박살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리그 순위에서는 레버쿠젠의 2포인트 차이로 이제 뒤져 있고요. 반대로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는 슈투트가르트 이제 대여를 잡았죠. 강등권에서 이제 사실 4점이나 멀어져 있기 때문에 강등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슬슬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이제 일부에 적응을 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사실 하이덴하임이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일부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리그에서 이제 맞붙었던 적은 없는데, 두 팀이 이제 18-19 시즌에 포칼에서 8강 경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팽팽하게 4대 4로 경기가 진행이 되다가 경기 막판에 한 84분쯤에 이제 지금은 FC 바르셀로나로 간 이제 레전드죠. 레반도프스키가 페널티킥을 이제 성공시키면서 뮌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덴하임에게는 이제 그때의 치욕을 서력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뮌헨은 뭐 여전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현재 리그에서 역대 가장 많은 분데스리가 경기를 치르고 있는 팀이고요. 1986경기를 치렀습니다. 10라운드까지 기준으로. 하이덴하임은 뭐 말씀드린 대로 첫 승격 시즌답게 지금 이제 10라운드까지 하면서 10경기 딱 이제 치르고, 리그에서는 두 팀이 이제 처음 만나는 경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제 슈퍼모팅이 지금 현재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1부에 이제 18팀 중에 17팀을 상대로 모두 득점을 성공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하이덴하임과 이제 처음 맞붙기 때문에 요번에 골을 터뜨린다면 모든 일부 팀을 상대로 득점을 하게 되는 그런 또 새로운 기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해리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시즌 초반부터 잘 하긴 했는데요. 이제 점점 또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경기에서 지금 15골 넣었고, 요 기록은 이제 또 게르트 뮬러가 60년대에 세웠던 이제 시즌 첫 10경기 중에 가장 많은 골을 기록을 하게 된 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타이 기록이죠. 그래서 이제 두 팀에게 상당히 뭐 중요한 경기가 될 전망이나 사실은 뭐 뮌헨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하지만 또 뭐 하이덴하임이 슈투트가르트를 잡아낸 것처럼 또 어떤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와 호펜하임 경기고요. 홈팀인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현재 승점 12점으로 리그 1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태위태한데 역시나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아우크스부르크는 강등은 안 당합니다. 이렇게 좀 그냥 이제 비틀비틀거리면서 계속 중하위권을 이제 형성을 하는 그런 팀이라고 보여지고, 이번에도 이제 강등권에 워낙 강력한 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 시즌에서도 조금 강등권에서는 멀어져 있지 않나 이런 모양이 보이고요. 호펜하임 같은 경우도 리그 이제 시즌 극 초반 때의 그런 포스는 아니지만 뭐 지금 6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여전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이번 경기까지 잡아내면은 사실 3, 4위까지 이제 넘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 두 팀이 가장 최근에 맞붙었을 때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사실 2번이나 골이 취소됐습니다. 뭐 핸들링이랑 이런 VAR 하면서 한 번 또 취소되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때 이제 프레드릭 앤슨이 경기 막판에 이제 결승골 뽑아내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호펜하임 쪽을 좀 보면은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5번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리그에서 유일하게 원정에서 이번 시즌 모두 승리한 팀입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굉장히 막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크라마리치가 부상에서 복귀한 뒤에 이제 지난 3번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가동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에서 크라마리치의 또 득점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때 뭐 얘기한 것처럼 turn up 감독 네, 부임 이후에 3경기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2승 1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조금 포메이션 변화, 이제 뭐 가장 큰 거는 사실 3백을 계속 가동하다가 4백으로 이제 바꿨다라는 점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선과 3선에 조금 더 공간을 넓게 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최전방에 있는 필립 티츠가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기회들을 이제 많이 잡아내면서 지난 3경기 동안 3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럽 감독 부임 이후에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두 팀 다 지금 기세가 나쁘지 않고, 특히나 아우크스부르크는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원정에서 극강인 호펜하임이냐 아니면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아우크스부르크냐, 이제 요런 좀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요 경기도 다수의 골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슈투트가르트와 도르트문트인데, 제가 이제 그 리뷰하면 10라운드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 팀이 이제 사실 서로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 뭐 하이덴하임 그다음에 바이에른 뮌헨한테 나란히 발목을 잡혔기 때문에 순위 쟁탈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3,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4,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죠. 3,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죠. 네. 현재 그래서 지금 레버쿠젠 이제 1등이니까 여기에 이제 레버쿠젠에는 승점 7점을 뒤지고 있고, 골득실에서는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앞섰기 때문에 이제 슈가가 3등이고 돌문 4위인데, 가장 이제 최근에 맞붙었던 리그 경기에서는 양 팀이 3대3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비겼죠. 그래서 돌문이 사실 기세를 잡고 가고 있었는데 슈투트가르트가 이때 한 명이 전반에 퇴장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실라스죠. 실라스의 거의 극장골 같은 느낌으로 3대3 동점을 기어이 만들어내면서 팽팽하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지금 슈투트가르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패 늪에 빠져 있고요. 이 헤네스 감독 체제에서는 처음으로 연패입니다. 근데 그래도 뭐 시즌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0경기 중에 7승을 이제 거둔 적이 구단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연패의 늪에 빠졌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좋은 시즌 스타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도르트문트도 지금 뭐 연패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2경기에 이제 1무 1패를 하면서 약간 기세가 꺾이는 이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 팀 다 좀 반등의 기회로 잡아야 되는 이제 라운드이고, 또 나란히 3,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 쟁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이제 피얼리히, 그다음에 카라쪼르, 그다음에 슈텐젤, 뭐 자가도 이런 선수들이 다 돌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 사정을 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돌문의 이제 코벨 수문장 2021년도에 이제 슈가에서 돌문으로 이적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팀에서 뛰던 선수들이 각 팀에 포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사실 이 2연패하는 동안 어떻게 보면은 기라시의 그
공백을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리그 득점 선두는 해리케인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10경기 동안 15골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기라시가 14골을 넣었거든요. 8경기 동안. 햄스트링 부상 전에 이미 이렇게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지금 회복 중이라고는 하는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이번 라운드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슈가 팬들은 하루빨리 기라시가 지금 복귀를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과연 복귀를 하고도 그 골 감각을 여전히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의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고 이번 경기는 순위 쟁탈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꼴찌 대전이죠. 다음 슈타트와 이제 마인츠 경기인데 지금 다음 슈타트 같은 경우는 승점이 6점입니다. 15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 다음에 1포인트 차이죠. 마인츠 같은 경우는 승점 5점으로 17위에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 다 지금 승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앞선 경기 슈투트가르트와 도르트문트 경기와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승리가 진짜 중요하죠. 특히 이 두 팀은 제가 봤을 때는 시즌 막판까지 강등 메이트로서 그 계속 꼴찌 라인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전반기에서 이제 서로 상대를 할 때 승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팀 간의 최악은 비기는 겁니다. 비기는 건 진짜 누구한테도 이제 득이 안 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마인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 첫 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이재승 선수가 골도 넣었고요. 그래서 라입지히라는 되게 어려운 상대를 2대0으로 잡는 이변을 어떻게 보면 연출을 했죠. 그러나 이제 다음 슈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첨의 첫 승 제물이 됐습니다. 아사노에게 2골을 쳐박으면서 이제 2대0으로 이제 패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다음 슈타트 같은 경우는 지금 3연패에 빠져 있는 중이고 10경기에서 지금 7패 기록하고 있는 최악의 경기력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2부에서 승격되기 전에 이제 그 시즌에서 전체 이제 7번을 졌는데 이번 시즌 1부에서 10경기 만에 벌써 7패를 기록을 하고 시작하는 다음 슈타트다. 그래서 기세가 매우 안 좋은데 뭐 마인츠도 사실 도찐 개찐입니다. 10라운드 전까지는 14경기에서 승리가 없었고, 지금 원정에서도 경기력이 매우 안 좋은데 지난 9번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슈타트 원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또 다음 슈타트가 패도 많은데 지금 시즌 첫 10경기에서 지금 32골 실점을 했습니다. 이게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악의 기록 중에 이제 3번째라고 합니다. 요 앞에는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뭐 이런 팀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지금 10경기에서 32골이나 이제 먹었다는 게 수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꼴찌 대전, 이게 외나무다리 매치죠. 이게 이제 보령 머드 축제 이런 느낌인데, 이 경기도 치고받고 보는 게 아까 먼밥들의 싸움이 제일 재밌다고, 또 은근 또 재미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보첨 대 쾰른입니다. 보훔 대 쾰른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사실상 꼴찌 대전 2죠. 14위 보첨이고 실제로 꼴찌인 쾰른입니다. 18위죠. 그래서 보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0라운드에서 첫 승을 신고를 하면서 꾸준히 이제 무승부를 그 전에 많이 쌓아온 덕분에 14위로 갑자기 껑충 올라섰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위태위태하긴 하죠. 바로 아래에 랭크되어 있는 팀들이 2승씩은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팀들은 무승부를 많이 못하고 패가 많이 쌓여 있는 거고, 보첨은 진짜 물을 많이 캐놔가지고 그나마 이제 첫 승하면서 14위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두 팀이 맞대결을 했을 때는 보첨이 쾰른 원정에 가가지고 0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첨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제 홈에서 쾰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시즌에 유일하게 홈에서 승리가 없는 팀이 보첨입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쾰른도 이번 시즌 이제 5번의 원정 경기에서 승점이 1점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한 번만 비기고 다 졌다는 얘기죠. 지금 두 팀 다 득점 가뭄인 상태예요. 쾰른이 8골을 넣었고 꼴찌입니다. 리그 꼴찌. 보첨이 10골을 넣어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보첨에 우리 아사노 선수가 득점포를 이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라운드에서 이제 아사노 선수가 아욱스 상대로 멀티골을 뽑았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다음 슈타트 상대로 멀티골을 폭발을 시켜가지고 이번 시즌 지금 4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이게 뭐 꼴찌 대전 1보다는 좀 재미없을 수 있긴 있지만 이것도 뭐 굉장히 치고받고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팀 다 득점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1대0 이렇게 시시하게 끝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자체는 꽤 재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레버쿠젠과 우니온 베를린인데요. 이 두 팀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지금 홈팀인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상승세죠. 지금 분데스리가에 어떻게 보면은 우승 터줏대감이라고 불리는 바이에른 뮌헨보다 지금 2포인트 앞선 채로 리그 선두를 계속 지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낸 우니온 베를린은 추락할 대로 추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사실 승강 플레이오프 실제로 걱정을 해야 될 정도의 상태가 됐고, 어려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레버쿠젠을 만났는데 이번에도 지면 진짜 이번 시즌 계속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재밌는 게 이제 약 1년 전이죠. 2022년 11월 이제 초를 보면은 이제 그때 우니온이 리그 선두에 랭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레버쿠젠 원정길에 올라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사실 레버쿠젠이 지난 시즌에 차비 알론소 감독 부임 전에는 좀 헤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그 지난 시즌 이제 그 우니온 베를린 맞선 홈 경기에서는 5대0으로 이제 이기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번 시즌에는 이제 상황이 완전 역전이 됐죠. 우니온 베를린이 15위에 랭크되어 있고 지금 리그 1위인 레버쿠젠 원정길에 이제 나서는 그럼 상반된 어떤 두 팀의 1년 만에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현재 6연승 중이고요. 이번 경기 이기면 이제 7연승을 달리는데 이게 구단 타이 기록이라고 합니다. 역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레버쿠젠은 좋은 공격 자원이 이번 시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비를 거의 약간 포기하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레버쿠젠이. 근데 이제 뭐 2선, 3선 좋고 공격진이 너무 좋으니까 수비에서의 이제 뭐 실점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공격으로 조져버리겠다는 약간 이런 지금 패턴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리그 득점 순위 10위 안에 있는 선수가 레버쿠젠에 3명이 있어요. 7골을 넣은 보니페이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 호프만과 이제 그리말도가 5골씩 넣으면서 요 이제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시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1위가 랍지히의 차비 시몬스인데 요 이제 차비 시몬스 제외하고는 보니페이스 그리고 프림퐁이 어시스트를 5개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 2위에 많은 선수들과 이제 올라와 있고 그 뒤를 바로 이제 비어츠랑 요나스 호프만이 어시를 4개를 하면서 이제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격진들이 스탯도 상당히 좋고 이들 간의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서 뭐 한 명이 몰아서 골을 넣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눠서 공격력을 완전 분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 명에게 너무 의존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처럼 뭐 기라시에게 너무 많은 의존을 한다던가 뭐 이제 프랑크푸르트 이제는 떠나갔지만 콜로무아니처럼 이제 한 명에게 너무 의존을 하는 경우에는 이 선수가 빠지거나 부상으로 나가거나 혹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팀의 이제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레버쿠젠은 지금 이번 시즌 굉장히 그 공격력이 분포가 잘 돼 있습니다. 이런 팀들은 사실 막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레버쿠젠이나 뭐 바이에른 뮌헨이나 이렇게 2명, 3명을 마크를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수비 입장에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면은 브레멘과 이제 프랑크푸르트 경기고요. 이번 라운드가 브레멘한테는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긴다면 12라운드를 들어갈 때 상위권으로 뭔가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진다면은 거의 강등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진짜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난 라운드에서 프랑크푸르트가 베를린을 이제 0대3으로 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로파가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또 순순히 또 져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매치가 될 것이고 최근에 이제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는 지금은 PSG로 이적을 한 콜로무아니가 2골을 몰아 넣으면서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2대0으로 브레멘을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또 역사적으로 전적을 보면은 브레멘이 압도적으로 프랑크푸르트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제 43번을 죽여버렸는데 이제 최근에 좀 약한 거죠. 지난 시즌은 2번 모두 이제 브레멘이 졌으니까 프랑크푸르트에. 근데 이제 이 역대 전적을 보면은 브레멘이 43번이나 프랑크푸르트를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멘은 사실 이번 시즌 처음 시작하면서는 2경기에서 이제 무득점으로 시작을 하면서 좀 침묵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8경기 동안에 18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고
이제 이런 어떤 역사상의 상황과 역대 전적과 이제 현재의 어떤 기세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경기도 나름 이 11라운드에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경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이프치히와 프라이버그 경기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그냥 잔잔하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5위에 올라와 있고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마인츠한테 사실 불의 일격을 당했어요. 근데 뭐 다시 또 유럽 대항전에서는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뭐 이렇게 잔잔하게 좀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번 라운드에서 사실 이기면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고, 프라이버그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프치히 비해서는 승점이 6점이 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 승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유로파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난 시즌에 이제 두 팀이 맞붙었을 때는 사실 완전 챔스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케빈 캄플이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라이프치히가 프라이버그를 이기고 순위를 바꿔버렸죠. 네, 그런 상황이었었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리그에서 7경기 포함해서 9경기, 최근 9경기에서 프라이버그에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 전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상태이고요.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이제 2번 이겼고, 컵 대회에서도 이제 DFB 컵에서 한 번 이기면서 또 총 3번을 이겼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과연 이 두 팀의 이런 다이나믹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번 경기에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프라이버그에 있는 루카스 윌러죠. 루카스 윌러는 13번의 이제 라이프치히과의 대결에서 한 번도 골을 뽑아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휠러가 다른 팀한테는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유독 라이프치히에게만 이제 상대를 하게 되면 쑥스러워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라이프치히에 이제 티모 베르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프라이버그과의 경기에서 지금 13번을 출전을 했는데 10골을 뽑아내면서 명사수의 실력을 이제 뽐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 티모 베르너 개인의 관점에서 마인츠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골을 성공시킨 팀이 프라이버그이다. 그래서 사실 티모 베르너가 거의 프라이버그 저격수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몸 상태가 베르너가 좋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이번 경기 뛸지 안 뛸지는 사실 좀 의문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유성훈 씨가 없는 틈을 타서 아주 깔끔하게 또 11라운드 프리뷰까지 맞춰봤고요. 날씨가 또 굉장히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런 간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이제 주말에도 재밌는 분데스리가 시청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